자, 무한수열의 극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컨셉트 트레인 1번을 보시면요.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an 플러스 1 항은 a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다. 자, 요런 꼴이 나와 있는데 그때의 an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는 형태의 문제야. 자,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 봐봐. 여기 an 플러스 1 있고 여기가 an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얘랑이 지금 다음한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뒤에 10이 오는 구조. 즉 an 플러스 1, b an 플러스 10 이런 형태가 되면은 자 1학년 때 배웠던 형태의 개차 수열꼴이다 라고 선생님은 가르쳤어요. 1학년 때 원래 개차 수열은 안 나오는데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자, AN은 첫 번째 항 4분의 1이죠. 자, 플러스 1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여기 자리에 10이 온다. 근데 시그마 K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n을 K라는 놈으로 바꿔주는데 n이 공통으로 있어서 자, n을 K라는 놈으로 바꿔주면서 묶어내죠. 자, 그러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그마 형태에서 이제 분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형태에서 또 이제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부분 분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분 분수를 해결하는 형태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요 놈을 통분을 하면은 a b분의 b-a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통분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이런 모양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형태를 부분분수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분모가 곱의 형태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분자에 있지. 그지? 그렇다면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런 조건이 만족을 할 때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요 놈도 보면은 분모가 곱의 형태인데 뒤에서 앞에 거를 빼 k 플러스 2에서 2를 빼면은 2가 나오는데 그게 분자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2가 있는 게 아니라 1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만큼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나타내 주냐? 자, 시그마 k가 2에서부터 n-1까지 자, 2분의 1에 k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에 2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은 시그마 계산에 의해서 2분의 1이 앞으로 빼서 생각을 하면 될 거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자, 요 놈은 이제 조건이 만족을 했으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그마 계산법이 시그마 k, k제곱, k 3승 그 다음에 지수꼴 아니면 다 나열하는 형태야. 그래서 전부 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더하겠다. 시그마가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1부터 n-1까지 집어넣어서 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 1부터 집어넣으면 얘가 1분의 1 빼기 자,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 될 거예요.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되겠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n-2부터 집어넣으면요. n-2분의 1에 빼기 여기가 n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1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으면은 n-1분의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형태까지 만들어지겠네. 그지? 자, 그러고 나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날라가겠죠? 그지?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얘가 날라가게 돼? 쭉 날라가게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도 날라가게 되고요. 그 얘네가 어디까지 날라갑니까?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날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에 뭐만 남냐면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날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얘를 계산을 해보면 AN이라고 하는 놈이 처음에 4분의 1이 있는 상황이었고, 자, 요거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계산을 하면은 2분의 2에 2분의 3. 이것까지 곱하면은 4분의 3이 되겠지. 플러스 4분의 3이 되고, 2분의 1을 여기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2배의 n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AN에다가 극한값을 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하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0꼴이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면 남는 것은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만 남게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4분의 4가 돼서 답이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컨셉트 트레이닝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A라는 점이 0,1이고요. 그 다음에 원점 0,0과 B라는 점 x,0이 있는데,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낼 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하나가 있고, 그 반지름이 R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 B가 X축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B라고 하는 놈이 얘인데, 자, 요 놈이 X축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말이 뭐를 뜻하는 거다? 이게 극한이라는 것을 뜻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봐봐. 이 B라는 점이 X축을 따라서 계속해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B점의 좌표 자체가 그때의 X값, 즉 X라고 하는 놈이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질 때, 즉 X라는 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질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나요? 따라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반지름 R에 대하여 X분의 R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면 O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극한값,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때의 X분의 R에 해당하는 극한값이 뭐냐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변수가 X고 여기에 변수가 X야.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놈을 뭘로 나타내야 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이 문제는 R에 대한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어져 있는 게 일단 삼각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접하는 원, 즉 내접원에 관련된 문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학교 때의 도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삼각형에 내접하기 때문에 내접하는 원에 있어서 접하는 접점까지는 항상 보조선을 내리긋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 형태가 된다. 자, 그러면 얘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지. 그 다음에 좌표에서 여기도 수직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 되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가로와 세로가 지금 다 R이라는 길이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놈이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전체 1에서 R을 뺀 거니까 1-R이 되겠지. 그지? 자, 원에서 바깥의 점에 접점까지 가는 거니까 이 길이가 같아서 여기서부터 요만큼도 1-R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R인 거니까 여기까지가 X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됩니까? X-R이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도 X-R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해하겠지? 중학교 때 꽤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생각을 갖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라면은 피타고라스 성질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지. 그지? 따라서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에 자, 여기 이만큼의 제곱 x 제곱이 되죠.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자, 그거의 값이 얘랑 더한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r 이런 형태의 는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죠? 자,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r이라고 하는 놈이 x 플러스 1에, 자,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서 r이라는 값이, 자, 2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r 값을 일단 또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봐. 내접하는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이 각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치면 전체 삼각형의 면적에 있어서 전체 삼각형 A, O, B의 면적이 2분의 1에 가로를 내가 x라고 두고 높이를 1이라고 두면은 얘의 면적은 2분의 x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내접하는 원에 이 반지름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삼각형의 면적이, 자, 요렇게 생긴 놈의 삼각형 하나와 요렇게 생긴 삼각형,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삼각형 3개를 더했을 때 원래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것도 생각해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은요, 높이가 r이고, 두 번째 삼각형도 높이가 r이고, 세 번째 삼각형도 높이가 r이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을 얘로 잡았으면은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r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에 있어서는 밑변이 x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r.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분의 1에 자, 2분의 1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또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B의 길이가 이렇게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밑변이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 r 얘가 이렇게 나타내겠네요. 그러면 A분의 1에 r이 공통으로 존재를 해서, 자, 2분의 1에 r로 얘를 묶어내면은 여기 1 남고, 자, 여기에는 플러스 x 남고, 자, 여기에서는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남게 된다. 자, 그런데 그 놈이 원래 큰 삼각형 AOB의 전체 삼각형 2분의 x랑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양변에 2씩 날리시고 R값은 얘를 이렇게 나타냈을 적에 뭐라고 나타낼 수 있죠? 뭐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거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1, 거기에다가 위에 x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 그지? 자,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R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얘랑 모양은 다르지만 얘의 0유리화를 하면 이 모양이 되고요. 거꾸로 얘를 유리화를 하면 요
모양이 같아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R 값을 내가 일단 찾았어. 자, 그 다음에는 R 값 자리에다가 자,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지? 밑에 X가 있고, 자, 위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그거분의 X, 얘가 이렇게 R 값 자리를 집어넣는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이게 지금 1분의 x꼴일 거니까는 얘를 번분수를 하게 되면은 자, 얘를 번분수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가 x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자, 얘가 이렇게 됐고 자, 위에 번분수 계산할 거니까 x가 있어서 얘랑 얘랑이 날라가는 구조가 되겠네. 그지? 자, 얘를 날렸어. 얘가 0이 되는 구조죠. 0을 집어넣으면 분모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0분의 0꼴이야. 즉 0분의 0꼴에서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인수를 약분을 시켰지.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 집어넣으면 되죠. 대입하는 형태. 그지? 자, 그래서 남는 게 0 집어넣으면 여기 1 남고 0 집어넣으면 여기도 1 남을 거니까 2가 되고 위에는 약분했으니까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겠네. 이해됐지? 자, 그래서 2분의 1이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케이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3번 갑니다. 3번 3번에 보면 두 수열 AM,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BN이 알파에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단 알파가 0이 아닌 실수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 자, 일단 보세요. 자, AN분의 BN, 즉 AN과 BN에서 BN을 AN으로 나눴을 적에 수렴을 한다라고 해서 거꾸로 AN과 BN이 각각 수렴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얘네가 각각 수렴을 한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눌 때는 0이 아닐 때만 수렴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 그치? 그게 참인데 거꾸로는 거짓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리미트 AN이 만약에 0이라면은 즉 0에 수렴한다면 그 얘기가 되겠네. 그지? 따라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때 AN분의 BN이 알파에 수렴을 하죠. 그지? 그 다음에 기억에서 얘가 일단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0에 수렴한다면 그 얘기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렇게 생긴 수열과 이렇게 생긴 수열이 전제가 된다,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때 B에는 0에 수렴하겠느냐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수렴하고 수렴하면 수렴하는 수열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수렴을 하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수렴한다고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수열과 이 수열에 있어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an분의 bn 얘가 이렇게 해서 알파 곱하기 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날라갈 거니까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뭐 무한대로 갈 때 bn만 남게 되고 우변은 0으로 수렴하는 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수 있다. 자, 만약에 알파가 1이라면 즉 수렴하는 값이 1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AM-BN은 0이냐?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봐.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BN이 만약에 1이라면 그 얘기잖아. 그지? 일반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분의 B 값이 얘가 1이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A하고 B가 같아야지 약분해서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극한이 아닌 일반 실수 범위에서 그냥 계산, 숫자 계산에서 사용되는 연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극한이라는 거죠. 그지? 따라서 이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얘도 내가 극한처럼 생각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고 하는 놈이 뭐 N이야. 그 다음에 BN에 해당하는 수열이 만약에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거꾸로 할까?
얘가 n 플러스 1이고 얘가 bn이 만약에 n에 해당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리미트 an분의 bn이라고 하는 놈은 자 여기 n 플러스 1분의 n 형태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는 그때의 수렴하는 값이 1이 될 수는 있어. 즉 알파가 1이 된다. 1이 될 수는 있는데 an에서 bn을 빼게 되면은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는 형태가 되잖아.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뭐만 남게 돼? 1만 남게 된다는 거지. 즉 0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1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은 틀린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n분의 bn은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는 an분의 bn을 거꾸로 하는 bn분의 an이라고 하는 역수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지? 따라서 수렴값도 거꾸로 역수를 취한 알파분의 1 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됐지? 자,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된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4번을 가면은요. 자, 여기 봅시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an이 3이래. 0이 아닌 무한 확정값이 나온다. 분모가 무한대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야지 0이 아닌 무한 확정값이 나오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얘가 차수가 낮으면은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0이 아닌 무한 확정값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차수가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an에 해당하는 놈이 3n 뒤에 어쩌고 저쩌고 뭐 a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뒤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뒤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왜냐면 극한값에서는 최고차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거일 때 그러면서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3n 제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 2n 플러스 1이 있고 an이 곱해져 있는데 그 an이 3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해.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봐봐. 이 뒤에 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 결국 최고차항들끼리의 계산으로 게임이 끝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 놈을 전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분모는 3의 제곱이 되겠지? 분자는요, 요 놈하고 요 놈이 최고차항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즉, 6n 제곱에 b에 어쩌고 저쩌고 붙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차수가 같은 거니까는 최고차항의 요 값이 수렴값이 돼서 약분하게 되면은 2라는 값이 수렴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컨셉트 트레이닝 4번 문제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지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그때 2n 플러스 3이 있고 자, 여기 an이 이렇게 있고 얘가 2에 수렴을 하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에 여기 bn이 자, 얼마? 3이라는 값에 수렴을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자, 여기 n제곱 플러스 4 자, 그러면서 여기 an 곱하기 bn의 값이 얼마냐?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물어본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형태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은 n이 무한대인 거니까 분모가 무한대예요. 0이 아닌 무한합정값. 얘도 n이 무한대니까 분모가 무한대지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무한확정값. 즉 an과 bn은 전부 다 무한대 꼴이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0이 아닌 무한 확정값으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차수가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값의 최고차항들끼리 계산을 해서 얘가 2라는 값이 나와야 될 거니까
A에는 얼마가 나와야 돼? 4n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지? Bn의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은 얘랑 또 최고차항이랑 계산을 해서 얘가 약분이 돼서 3이 나와야 될 거니까 얘는 9n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 n이 무한대로 간다. 분모가 n제곱 플러스 4죠. A에는 뭐였었냐면 4n 어쩌고 저쩌고고 그 다음에 B에는 9n 어쩌고 저쩌고 이런 꼴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4에 얘를 전개를 했다라고 치면 얘는 4, 9, 36 n제곱의 어쩌고 저쩌고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야.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가 2차, 2차가 같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로 즉 36이라고 하는 값이 수렴값으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지? 자, 컨셉 트레이닝 5번 갑시다.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어떤 BN이라고 하는 놈이 뭐를 나타내냐면은 자, A의 3n 마이너스 2 플러스 2배의 A의 3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3n을 만족을 할 때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가 자, 라지 AN이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에 해당하는 놈이 라지 BN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B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봐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 자, A에는 첫 번째 항에 플러스 n-1 공차기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요 놈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라는 얘기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지?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 놈이 즉 1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뜻하고 등차 수열의 합을 뜻하는 형태가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 이해가 됐니? 따라서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면은 2분의 n의 자, 2의 1 플러스 n-1의 공차 d 얘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구조인 거고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n에 대한 2차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 일일이 다 전개를 하게 되면은 2분의 d의 n제곱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자,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은 BN을 찾으러 갈 건데 이때 수열 BN이라고 하는 놈이 요 모양을 좀 봐야 돼. 요 모양 3n-1 3n-2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놈,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놈, 나머지가 1인 놈,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놈의 두 개를 한다는 것은 얘네가 어쨌든 등차 수열은 AN이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1을 한 번씩 집어넣어 보면은 1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 얘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A에 1 집어넣으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얘는 1 집어넣으면 A에 3이 되는 거죠. 그지? 따라서 이 가운데가 뭐를 만들어내고 있어? 등차 중항이다라는 얘기지. 등차 중항. 이해가 됐습니까? 등차 중항. 따라서
양쪽 끝에 거를 두 개를 더한 게 가운데 거 두 배를 한 거랑 같다 이 얘기인 거죠. 원래 등차 수열이 양 끝에 거 더해서 2로 나눈 게 A의 1랑 같다. 가운데 양이랑 같다 이거잖아. 그러니까는 얘랑 더한 것은 양변에 2씩 곱했을 적에 가운데 양의 두 배를 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요놈하고 두 배를 더한 게 두 배의 가운데 양 3의 마이너스 1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요놈이랑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4의 A의 3의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BN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얘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 BN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봐봐. 자, 여기 4에 잘 보세요. AN이 아까 얘였었잖아. 그지? 그래서 N자리에 요 놈을 집어넣으면은 첫 번째 항에 플러스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1 여기다가 3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n 마이너스 2의 d 얘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얘를 전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4a1에 플러스 자 얘랑 계산하면은 12nd가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d가 됩니다. 마이너스 8d.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 놈이 12dm 그 다음에 플러스 4a1 마이너스 8d가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여기 좀 잘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할 적에 이런 거를 배웠었잖아. 일반항이 n에 대한 함수의 입장에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본다면 얘가 dn 플러스 a를 마이너스 d 이거 전개해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고. 즉 일반항에서 공차가 등차일 적에는 n에 대한 1차항 앞에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bn도 마찬가지로 n에 대한 앞에 있는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bn이라는 놈의 공차가 뭐가 된다? 12d가 되는 상황인 거죠. 12d.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냐? 첫 항은 n에다가 뭐 하는데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항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첫 항 나오는 거니까. 자, 1 집어넣으면 12d,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d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4d가 되고 4a1이 있으니까 4a1 플러스 4d가 첫 항이 되는 상황이겠네. 그지? 그러면 얘도 BK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쨌든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합을 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자, 보면은 자, 2분의 m 첫째 항에 2배를 할 거니까 8a1 플러스 8d가 되고 플러스 n-1에 그 다음에 공차 d 12d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를 할 건데 잘 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오는 형태에서는 차수가 제일 높은 최고차항만 필요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AN을 구할 적에도 요렇게만 찾아놓은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2분의 최고차항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n 있고 12d가 있고 그 다음에 n을 곱할 거니까 얘가 바로 12d에 여기 뭐 n제곱 이런 형태의 얘네들이 나오게 되겠네. 자,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얘가 라지 BN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라지 AN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지 AN분의 라지 BN이라고 하는 놈은 자, 여기 2분의 D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랑 BN에 해당하는 2분의 12 N제곱 12D죠. 얘도 D고요. 여기도 12D고 N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남게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리미트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N제곱 앞에 있는 최고차항만 계산하면 되지. 그지? 내항의 안쪽 곱한 게 분 모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D 바깥에 거 곱한 게 2 곱하기 12D가 분자가 되네. 그지? D이 날라가고 자 요거 날라가니까 결국 남는 것은 12만 남겠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7번 가는데요. 7번 하고요. 바로 9번으로 넘어갈 거야. 8번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강의 보고 그거 가지고서 8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7번 가자. 자,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1에서부터 6n까지의 자연수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6n인 거야. 그러면 1부터 땡땡땡 하는 요 놈이 뭐랑 같아?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6n까지 K 이렇게 나타내는 거랑 같지 않나? 그지? 따라서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데 AN이라고 하는 놈은 등차 수열에 어차피 합일 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는 6n이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얘가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2분의 36 n제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1부터 6에까지 자연수 중에 3의 배수를 제외한 자연수의 총합이 됩니다. Bn은. 자, 그러면 Bn이라고 하는 놈은 일단은 2분의 6n 그 다음에 1 플러스 6n 자, A랑 여기 같이요. 1부터 6n까지의 자연수들을 더할 건데 그 중에서 3의 배수를 제외를 하래. 그러면 이 3의 배수라고 하는 얘기는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총 6n인데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겠습니까? 3으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얘는 2n개가 될 거고 따라서 3의 배수는 3K 이렇게 두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3이라는 놈 앞으로 묶어낼 거니까는 빼기 3에 3을 묶어내면 시그마 K 1항부터 2n까지의 자 K 시그마 K를 계산하는 거랑 같아서 2분의 항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n이 되고 1 플러스 첫 번째 항 끝항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자, 얘가 2분의,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얘가 36의 n제곱,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될 거고, 빼기. 자, 얘는 2분의, 자, 얘랑 계산하면 4n제곱,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12n제곱이 되겠지. 여기 12n제곱, 뭐, 이런 형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놈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자 12 뺄 거니까는 24 n제곱 어쩌고저쩌고 형태가 돼서 결국은 12n제곱이 되겠네. 그지? 결국 12n제곱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꼴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자 a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자 12n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죠? 따라서 an은 얘를 약분하면은 18이죠. 18 그러니까 18n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들로 구할 거기 때문에 6, 2, 12, 6, 3, 18 그래서 얘가 2분의 3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P분의 Q가 되죠? 서로 소인 거 맞지? 따라서 P 플러스 Q 값은 얼마다? 5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오케이가 되겠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갑시다. 9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이제 어떤 꼬락선입니까? 자, 얘가 무한대죠.
그지? 얘도 무한대. 고로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다라는 거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요 놈이 수렴을 하도록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수렴을 하도록. 됐나요? 자, 그러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는 자, 어떻게 하는 거였었어? 역유리화를 하는 형태였었죠. 그지? 따라서 얘도 나타내면은 16n 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4의 n승 자, 요놈 하나랑 그 다음에 16n 제곱 플러스 an에 플러스 4의 n승 요놈 하나랑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16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4의 n승 얘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루트 자, 16n제곱 플러스 an승 그 다음에 플러스 4n승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제곱이기 때문에 16n제곱 플러스 an이 되고요. 자, 빼기에 이거 제곱이지. 근데 제곱을 하면 2n승이 되는데 4의 2n승에서 2승을 먼저 하면 얘도 16분의 n승이 된다고. 그럼 얘랑 결국 날아갈 거니까는 뭐만 남게 돼? a의 n승만 남게 되죠.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a의 n승 이런 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얘가 수렴을 해야 된대요. 얘가 수렴을 해야 된대. n이 자,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수렴을 해야 된대.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지수꼴에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모에서 지수 밑에 있는 값이 제일 큰 놈으로 분자분모를 나눈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근데 이 a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an이라는 놈에 대해서 범위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a라는 놈이 자연수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a라는 놈이 만약에 1보다는 자연수니까 1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보 자연수 a의 개수 범위만 먼저 따져볼까?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4보다 작다 이런 범위였다. 이런 범위였다면은 뭘로 나눠? 4의 n승으로 나눴겠지. 그지? 4의 n승. 그럼 얘가 잘 봐봐. 얘를 내가 4의 n승으로 나누고 자 얘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제곱이 돼서 들어가야 될 거니까 얘는 16분의 n제곱이 되는 상황이겠죠? 16분의 n승이 돼야 되겠네. 잠깐만 있어봐. 문제 잘못 썼나? n승이지 n승. n승 이게 제곱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여기가 n승이 되는 거죠. n승. 문제 잘못 썼네.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16의 n승이 되고 16의 n승 이런 꼴이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 쓴 겁니다. 16의 n승. 자, 얘도 마찬가지로 16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들어가면서 얘가 16의 n승이 되고 여기에도 16의 n승 이렇게 되고 얘도 16의 n승 이런 얘는 4의 n승 얘는 4의 n승으로 이렇게 나누는 형태가 되잖아. 그럼 얘는 1이 되지. 1. 그지? 1이 되고 얘도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승 n승으로 똑같을 거니까 n승으로 묶으면 얘가 16분의 어쩌고 저쩌고인데 a가 4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때렸을 때 이거 뭐가 돼? 0이 되죠. 0. 그지? 그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야. 얘도 4분의 a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가 4보다 작은 거니까는 리미트 때렸을 때 공비 형태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자체도 0으로 가겠지. 그지? 따라서 얘도 0이고 분자가 0이 되니까 분모에 상관없이 전부 다 뭐가 돼? 0에 수렴을 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a가 4라면요. a가 4라면 이거 어쨌든 4의 n승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그냥 4잖아. 4의 n승. 그지? 그러면 4의 n승으로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눌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16분의 n승 되고요. 얘는 16분의 n승 되고 얘는 1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얘랑 약분하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1의 n승이니까 1이 될 거라는 거지. 그지?
얘가 4니까 얘는 16분의 A의 n승인데 얘가 4잖아. 그럼 얘는 4분의 1일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0으로 가겠네. 그죠? 따라서 얘는 1이고 1, 그 다음에 요 놈도 1이니까 얘의 값은 2분의 1의 수렴을 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그지? 자, 만약에 이번에는 A 값이 4보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4보다 크다라고 하더라도 4의 n승으로 나눌 거야. 4의 n승으로 나눌 건데 4의 n승으로 나누는데 이제 분자가 4의 n승으로 나누면 4분의 A의 n승 형태인데 이 A라는 놈이 4보다 크다고. 4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공비 형태가 1을 넘어가는 숫자가 되어버리잖아. 그지? 1을 넘어가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는 극한을 때렸을 적에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분자의 형태가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가 4보다 큰 경우는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0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만 가능해? 4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A는 뭐가 돼? 1, 2, 3, 4 그래서 4개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10번 갑니다. 10번. 자, 10번에 보면 모든 자연수라는 놈에 대해서 AN과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됐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은 어떻게 되냐? 극한값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볼게. 자, 일단은 자, 여기에서 자, 보세요. 3n 제곱 플러스 1. 자, 여기에 요 놈이 뭐랑 같아?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2k 얘랑 같은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요 놈은 이 앞으로 가고 공식 시그마 k일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처리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값이 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는 n 플러스 1에 자 여기 an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을 양변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an 값이 뭐가 되냐면은 n 플러스 1 분의 자 여기 3n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an이 있는데 자, 이 an을 이쪽으로 넘기고 얘 넘기면은 자, 6-bn이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an이 자, 어떻게 되냐면 2로 나누면은 자, 여기 3되고 마이너스 2분의 bn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an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모양새가 자, 요거 전개할 거야. n제곱 플러스 n 분의 자, 여기 3n 제곱 플러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얘 3 플러스 2분의 bn보다는 작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를 보면 무한급수가 수렴을 한대요. 아직 우리 무한급수 배우지 않았는데 일단은 개념 자체가 무한급수가 수렴을 하면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에 수렴한다 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해됐지? 자,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하겠어?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극한값을 취해주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취해주니까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자, 여기서부터 이쪽에 해당하는 놈이 뭐가 돼? 3에 수렴을 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bn이라고 하는 리미트 b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에 수렴을 할 거니까는 이만큼도 뭐에 수렴한다? 3에 수렴을 하죠. 즉,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야? 샌드위치 정리에 관련된 문제지. 그지? 따라서 부등호가 주어졌을 때 극한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는 그대로 있지만 또는 같아질 수 있다 그랬지. 또는 같아질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3으로 가고 얘의 극한값도 3으로 가니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도 어디로 간다?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샌드위치 정리의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보자. 자, 여기도 샌드위치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얘를 좀 보면은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얘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봐봐. 만약에 이 AK라는 모양, 이 모양 자체를 내가 여기서 만들 거야. 즉 n자리에다가 K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K에 여기가 AK 이런 모양이 되고 자 얘는 K 플러스 1이 돼. 거기에다가 자 1K가 1에서부터 시그마 n가를 양쪽에다가 때려 보면은 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겠니? 그지?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뭘 해주게 되겠어요? n제곱 분의 1이라는 놈도 똑같이 해주겠다. 자 그러면은 n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가 될 것이고 자 얘도 n제곱 분의 1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여기도 마찬가지로 n제곱 분의 1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봐. 얘는 시그마 K일 거니까는 2분의, 즉, 얘까지 계산하면 2n 제곱 이렇게 되고, 2분의, 그 다음에 뭐가 돼요? n 플러스 1 이런 상황이 되지. 그지? 내가 찾고자 하는 놈이 요 자리에 오게 될 거고, 자, 요 놈도 보면은, 자, 요 놈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이죠? 자 얘는 2분의 2n일 거니까 전체적으로 뭐 3n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지? 따라서 밑에 n제곱분의 1까지 여기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2n 제곱이 될 거고 자 위에는 n제곱 플러스 뭐 3n 이런 꼬락서니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했어? 극한 때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극한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된다면, 극한을 나타내 주게 된다면, 요 놈의 값 자체는 2n 제곱분의 n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최고차 항분의 개수 해가지고 무한대가 무한대일 거니까 얘가 2분의 1로 나오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 값을 때리게 되면 n제곱일 거니까 얘의 극한 값도 2분의 1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또는 같아질 수 있고 또는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놈도 어디에 수렴을 한다?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자, 이해가 됐지? 자, 컨셉트 트레이닝 11번 갑니다.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형태인데요. 잘 봐봐.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수렴을 하도록 모든 정수의 x 값들을 구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다. 자, 예를 보면은 지수꼴이잖아. 그지? n이 무한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일 거니까 얘는 지수꼴이죠? 무한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일단 첫 항이 0이면 0에 수렴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첫 항은 얘가 아니지. n자리에다 1을 집어넣어야 첫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 집어넣으면 1-1이니까 얘가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그제서야 x 플러스 2가 첫 항이 되고 그 값이 0일 때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2일 때 0에 수렴을 한다 라고 수렴하기 위한 x 값을 하나 찾았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첫 항이 0이 아니라면 그때는 누가 결정을 한다? 공비가 결정을 한다. 그럼 여기서의 공비는 지수 밑에 있는 놈일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아.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조건이 되죠. 그지?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식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풀어야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근데 요 놈이 요쪽으로 넘어오고 마이너스 1을 요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얘가 4가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때는 얘가 x-2의 완전 제곱꼴이 될 거기 때문에 요때는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하여 모든 실수, x가 2만 아니라면 모든 수에 대해서 부등호를 성립을 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문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 넘어오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오니까 플러스 2가 얘가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는 뭐 해야 됩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자,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x값의 범위가 a 마이너스 b 프라임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는 자, 얘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1. 얼마일 거니까는 빼면은 얘는 0.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3.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여기서 x값이 뭐가 나오냐면 0.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즉 x가 2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지. x가 2만 아니면 모든 실수가 된다니까 여기서 2가 일단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x값이 뭐가 나오냐면 2하고 3이 나오게 되는 구조네. 그러면 모든 점수는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1이랑 그 다음에 3이 나오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 답이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컨셉트 트레이닝 12번을 가면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풀어주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90% 정도 이상이 다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3학년짜리 아니면 2학년, 3학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모의고사를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있는 것들 연습을 하면 당연히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겠죠. 자, 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1은 25일 때 보세요. A1이라는 놈이 25래입니다. A1이 25일 때 A2는 A1의 3분의 1을 곱해서 더하기 3을 해서 만들고요. A3는 A2의 3분의 1을 곱해서 더하기 3을 해서 만든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N을 계속 찾아갈 건데 그 AN이라는 값이 어떤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즉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떤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결국은 극한값을 물어본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이 AN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니까. 근데 얘네들의 A1, 2, 3 얘네들을 구하는 걸 보니까는 자, 보세요. A1과 A2, A3과 A2 얘가 다음한 관계가 되지. 그지? 다음한 관계. 결국은 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AN이라고 하는 놈이
그거의 전항에 대해서 3분의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했을 적에 AN을 찾는다는 겁니다. 점화식 구조인 거죠. 그지? 점화식 구조의 무슨 점화식? 이항점화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점화식 구조는 AN 플러스 별표 그 다음에 3분의 2로 묶어서 AN 플러스 별표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했었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다시 전개를 했을 때 이 모양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넘어갔을 적에 3분의 2 별표가 여기 너무 마이너스 별표랑 계산을 했을 때 여기에 3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하면 3분의 2 별표, 얘는 3분의 3.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별표는 3이 될 거기 때문에 별표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자리가 마이너스 9, 여기도 마이너스 9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3분의 2 곱하면 3분의 2 AN 되지요? 얘랑 곱하면 약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9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9 될 거니까 플러스 3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자, 여기랑이 뭐가 된다? 다음항 구조가 된다.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n-1이죠. 그지? n-1. 이거의 전항인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얘랑이 다음항 구조가 될 거니까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치환할 수 있다 그랬었지. 여기가 bn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다음항 구조. 오케이? 다음항 구조. 따라서 얘는 bn이라고 하는 놈은 자, 숫자 곱했으니까 등비수열꼴이지. 그지? b의 1 곱하기 3분의 2에 n-1 이렇게 되는데 b의 n이라고 하는 놈이 자, 여기 an-9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b의 1은 여기다 이제 1 집어넣는데 1 집어넣은 값이 b1이 25잖아. 그러니까 얘가 25 빼기 9 얘 3분의 2에 n-1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놈이 요거 계산하면 16이지요. 그지? 16 곱하기 3분의 2에 n-1이 되고 요거 넘어오면 플러스 9가 되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N을 찾고 그 AN이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n이 무한히 지속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다가 n이 무한히 지속이 될 때 극한값을 구해보면요.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공비가 3분의 2니까 이만큼 자체가 0이 될 거 아니야. 0. 그지? 그래서 답은 9만 나오게 됩니다. 9. 자, 이해가 됐죠? 자, 컨셉트 트레이닝 마지막 문제 갑시다. 14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fx가 자, 리미트,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때 x의 n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ax의 n승 플러스 bx 플러스 1.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a와 b는 유리수이고, 자, f의 루트 2 플러스 1 더하기 f의 루트 2 마이너스 1, 그 값이 2 플러스 루트 2를 만족할 때 뭘 구하라? a 플러스 b 값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얘네도 이제 극한 형태의 무한 등비 수열의 극한 형태인데요. 일단은 이제 지수꼴에 있어서 분자 분모가 지수꼴이면 분모에서 지수 밑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큰 놈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금 xn밖에 없는데 지금 공비가 x라 이 범위에 따라서
얘가 값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 그지? 딱. 그래서 얘네들의 범위를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함수의 극한 문제에서도 나오는 문제니까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이 범위, 즉 공비죠. 여기 x의 의미보다는 공비의 의미야. 공비가 이 범위에 있다면 얘네들은 지금 0으로 간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얘네가 바로 극한값 때렸을 적에 얘가 0이 될 거니까 남는 건 1분의 bx 플러스 1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때의 fx는 뭐다? bx 플러스 1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만약에 x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요. x값이 1보다 크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해서 얘의 공비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xn으로 분자분모를 나누잖아. 그지? 그러면 xn으로 나누면 얘는 1이고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지요. xn승으로 나눌 거니까 얘도 0으로 가죠. xn승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된다? a만 남게 되지. 그지? 따라서 이때는 fx가 뭐만 남게 돼? a만 남게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공비값이 만약에 1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라고 했었지? 그지? 대입하는 거. 그럼 얘는 1의 n승 그냥 1일 거니까 분모가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이 될 거니까 a 플러스 1 집어넣으면 b가 될 거니까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원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는 그냥 n승일 거기 때문에 짝수일 적에는 얘가 양수가 나오지만 홀수일 때는 음수가 나오죠. 진동 형태일 거니까 여기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큰 쪽. 그러면 이쪽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쪽은 a라는 함수가 그려지고 1보다 큰 쪽에도 a라는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해당하는 함수는 얘가 2b 플러스 1 이런 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x가 1인 순간, 즉 1인 순간의 어떤 함수 값 자체가 뭐가 된다?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적에 자, 봐봐.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은 루트 2가 1점 얼마 얼마일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2점 얼마 얼마죠. 2점 얼마 얼마는 1보다 큰 놈이잖아. 1보다 큰 놈은 어떤 a라고 하는 상수값밖에 안 나와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a라는 상수값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놈값 자체가 a인 거야. 그 다음에 요 놈은 루트 2 빼기 2는 1점 얼마 얼마에서 2를 뺄 거니까 당연히 요 안의 범위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네. 그치? 이 b가 어디서 나온 거야? 미안합니다. 얘가 bx가 되죠. 자, 얘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범위, 이 함수에다가 자, 루트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플러스 x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빼기 1. 그지? 아, 플러스 1, 플러스 1. 근데 그 값이 지금 2 플러스 루트 2를 만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합니다. 전개하면 되죠. 그지? 자, 전개하면 a, 요거 앞으로 가면은 플러스에 요거 계산하면은 b 루트 2 있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b 있고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그 값이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니까 무리식 상등에 의해서 유리수 파트는 유리수랑 같아야 되죠. a-b 플러스 1이 2랑 같고 무리수 파트는 무리수 파트랑 같아야 될 거니까는 b값은 1이 되겠네. b값이 이러면 이거 날라가네. a값은 2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b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오케이가 되겠다.